자, 1로 가는 영어, 1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첫 우리만의 그 백투미 모의고사였습니다, 여러분들. 7회였고요. 시험 잘 보셨죠? 네.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해설 들어가 볼 텐데 문제들 퀄리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평가원과 비슷한 결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 나갔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 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 중간에 인증 넣어 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인증해 주세요. 자꾸 무슨 그 화면 인증 안 하고 그게 다니? 이렇게 물어보면 뒤늦게 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막 얼른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그 화면 다시 캡처해서 보내가지고 막 원래 봤던 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애초에 그냥 처음 볼 때부터 꼼꼼하게 보시고 캡처하시고 인증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백토미 7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대입학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주장 문제고요. 빨리 풀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글을 쭉 읽고 있는데 시작부터 바로 저의 구미를 당기는 몇몇 표현들이 보입니다. 어떤 시그널 위주로 한번 저랑 체크해보면서 갈게요. 리딩 스킬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most people과 mistake와 그리고 그 밑에 should 그다음에 마지막 쪽에 반복되고 있는 help 형광펜 한번 쳐보고 이 네 개 구성 요소를 위주로 한번 제가 해서 빠르게 이어나가 볼게요.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통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begin using strategic thinking, 전략적인 사고를 to solve a problem, 문제 해결할 때 쓸 때요. 그렇게 할 때 they often make the mistake, 그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글쓴이 호불호가 드러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온 내용은 안 좋다는 거겠죠. 뭐가 안 좋은 겁니까? jumping the gun 하면은 바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섣불리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점프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급하게 가는 거죠. 섣불리 가다, 섣불리 행동하다라는 건데요. jumping the gun 하는 거예요. 섣불리 행동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trying immediately, 즉시 노력해버리는 거예요. figure out, 알아내려고 how to accomplish it,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즉 해결책인 거죠. 해결책을 내려고 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바로 해결책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래? how 대신에 they should first ask why, 뭐예요? 왜인지를 물어보라는 거고 해결책 말고 일단 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게 좋은 거다. 마지막 갑니다. asking why, 즉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도와준다. 네가 생각할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모든 그 결정의 이유들에 대해서 하면서 한 번 더 이유들 생각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였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문제의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구 수능에는. 그러나 일단 이런 어느 정도의 스킬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빠르게 주장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보였을 때는 빠르게 딱 잡아서 물고 늘어질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죠. 자, 21번. 21번은 그냥 주제 문제로 생각하고 푸셔라. Go east despite the wolf pulling west. 서쪽으로 땡기는 늑대에도 불구하고 곧 동쪽으로 간다. 무슨 말일까? 늑대가 서쪽으로 땡기고 있는데 동쪽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이 늑대는 뭐고 동쪽 서쪽은 뭔지를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알면 저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시즘이라고 해서 스토어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has nothing to do with suppressing or hiding. 뭔가를 억누르거나 숨기는 거야. 그 사람의 감정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되는 걸. 그런 것과는 근데 has nothing to do with 무슨 뜻이냐면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토아 철학은 뭐다?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게 아니고 rather, 그보다는 뭐 하는 거다? 형광펜 그보단 몇 줄 쳐볼게요. It's about acknowledging, 인정하는 것이죠. acknowledging,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reflecting on은 숙고하다, 깊게 생각해보다라는 뜻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요? What causes them? 무엇이 그걸 유발했을까? 그 감정을 유발했을까? 그리고 learn이 배워보는 거예요. redirect 된 그것들을 다시 방향을 이끌어 보도록 for our own good,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보고 맞아, 내가 그때 화가 났던 게 맞구나. 왜 그랬을까? 숙고해보고 그럼 이걸 나한테 어떻게 좋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리다이렉팅 해보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in other words, 한 번 더 연관편 칠게요. 연결사니까
It's more about 이것은 뭐에 가깝냐? Unslaving ourselves from negative emotions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Negative emotions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그것을 slave는 노예고요. unslave는 노예를 풀어주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slaving은 해방시키는 것과 아니라 노예를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게 맞네, 그치? 스토어 철학은 그래서 좋은 거다라는 주장을 쫙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한번 상상해보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부터 쭉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서 또 예시를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다 읽어보고서 저기로 바로 갈게요. 읽었다 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What does Stoics? 그러면 스토아 학파가 found, however, 하지만은 중간에 있죠. however는 중간에 있더라도 하지만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는 하지만 스토아파가 발견한 것은 이런 거죠. 그것은 무엇이다? That we don't need to follow that tendency. 우리가 그 경향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글 읽어보셨잖아요. 뭐냐면은 어떤 경향이냐면 요 경향이야. 어떤 경향이 네가 화나면은 주먹을 막 꽉 쥐고 소리를 지르고 막 뭘 던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네가 분노를 막 표출하고 터뜨리는 그 경향을 말하는 거야. 근데 너 그럴 필요 없다고. 스토아파에 하면은 야 화난다고 막 그렇게 뭐 또 화까지 내. 그럴 필요 없고 뭐 하면 된다. We can train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calmly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act courageously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feeling anxiety 불안하다고 느끼더라도인 거죠. 그럼 이 맥락에서 늑대가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한테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지만 너는 어디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의 경향을 네가 거스르고 네가 훈련한 대로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거스르고 나아갈 줄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얘들아. 이 글의 지금 주제가 뭐였어?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다 표출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스스로를 훈련시켜보고 좀 진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뭐다? 너의 감정을 인정하고 네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배우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더 그게 이로운 거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주제라고 생각해봤을 때 늑대랑 반대쪽으로 간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너의 갈 길을 간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를 1, 2, 3, 4, 5 중에 골라보자는 거고요. 네게티브 셀프토크,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춰라. 부정적으로 혼잣말하는 내용 전혀 없었고 free, 자유로워진다. 감정의 컨트롤로부터 완전 정답이죠. 이번 좋죠. 그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 감정적인 지지를 얻는 거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지지를 얻는 게 좋다고 한 적은 없고 ignore the other person's emotion,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라고 한 적 더더욱 없고요. 그 감정을 묘사할 만한 단어를 찾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에서 문제 해설해 주겠습니다. 23번은 주제 문제인데요. 보통 여기서 3점짜리가 붙죠? 이건 3점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 꽤나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계가 뭐뭐 함에 따라서 take on 하면 어떤 부분을 떠맡은 거야. much of the routine, 우리의 일상 작업의 많은 부분을 predictable work, 예상 가능한 작업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산업들이 페이스 마주하게 될 거죠. 전례가 없었던 unprecedented challenge,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형광펜 어려움이래.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 좋아졌네. As they attempt to adapt. 그들이 적응을 시도하면서 여기서 그들이란 이 산업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기술이 발달했어.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산업이 그 기술들에 적응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좀 더 읽어봅니다. 과거에는이 나오고 과거에는 이랬다 하면은 지금은 어떤 데를 말해주지 않을까? 읽어볼게. 과거에는 automation technology, 자동화 기술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밑줄 쳐요. relatively specialized, 상대적으로 특정화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뭔가가 자동화돼 있었고 그게 disrupt one employment sector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고용 부문을 disrupt,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를. 됐습니까? 그러면서
with workers then switching to a new emerging industry.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거 뭐냐면은 기술 때문에 산업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산업이 마주했던 어려움들이 한 고용 분야에 적용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드는 게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하면 자동화 기술이 상대적으로 특정화돼 있었고 하나의 고용 분야에 뭐 그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옷 공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옷을 원래 사람들이 다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 공장이 있었다 쳐. 근데 거기 갑자기 옷을 만드는 기계가 들어온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잘리는 거지. 뭐하러 사람을 쓰겠어? 사람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줘야 되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얼마나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린 거야. 고용 분야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무슨 소리냐? 하나의 고용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옷 만드는 기계잖아. 여기다가 자동차를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하나에 딱 국한됐다는 얘기인 거야. 하나의 기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고용에서의 어려움이 생겼다. 사람이 잘렸다 이런 말인 거죠. 아 그렇구나. 과거에는 그랬구나. 그럼 아마 드는 생각이 지금은 안 그렇겠구나겠죠? 자 갑니다. The situation today is quite different. 자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죠.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다르다. Quite different. 오늘날은 어떤데? 아 이제 정보화 기술이래. 그냥 자동화 기술이 아니고 정보화 기술인데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대? General Purpose Technology래. 일반적 기술이래. 일반적인 기술. 아 그럼 과거랑 현재랑 다른 점은 하나의 고용 분야가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가진다? 특정화된 게 아니니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얘들아? 요 하나의 분야의 고용 그 노동자들만 잘리는 게 아니고 전체에 번져 나갈 거라는 거겠죠. 전체. 그 말이 나오고요. 그 임팩트가 will occur across the board 하면은 전체에 넓게 퍼져 나갈 것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읽는 내용들은 다 뭡니까? 이 자동화가 아니고 자동화에서 옛날엔 자동화 기술이었는데 이제 정보화 기술로 넘어온 거잖아.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이 기술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도요. that emerge 등장해도 걔가 nearly 거의 항상 incorporate 포함하고 있을 거래 아주 강력한 노동력을 saving 아껴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노동력을 아껴준다, 즉 사람이 필요 없다.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내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산업에게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 고용 분야에서 어떤 특정 기술 때문에 고용 분야가 축소됐었다. 사람들이 잘렸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현재에는 심지어 어떻게 됐다? 정보화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게 일반적으로 퍼져나가서 더 넓은 범위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 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잘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낸다 치면은 자 1번 갑니다. 산업들의 transition, 전환입니다. 어떤 전환? To labor saving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인데 노동력을 아껴주는 정보 기술로의 전환인 거고 정답 완벽하게 1번이겠군요. 완벽하게. 그 다음 2번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least innovative, 가장 혁신적이지 않은 거야. 가장 조금 혁신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뭔데 얘들아? 대답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이유에 대답이 가능해야 된다고. 대답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가장 덜 혁신적이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냥 정보화 기술이 노동력을 아껴주는 기술이다라는 말만 했지. 노동 집약적인 게 왜 안 좋은지 말해준 적 없다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될 수 없고요. SSAT의 필요성인데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의 필요성이래. 아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 노동은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화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거 언급한 적은 없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 4번 자동화 기술 산업의 특징과 예시인데 자동화 기술 산업은 옛날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겁니다. 과거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거죠. 얘를 기준으로 잡고 정답으로 주제로 잡으시면 안 돼요. 5번 정보의 기술을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는데 정보 기술이 발달 잘 되고 있다고 했지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거든요.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입 파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즘 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어휘 문제 즉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자,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계속 맥락을 점검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계속 맥락 점검. 어떻게 점검한다? 근데 반, 의, 어를 통해서 점검하시면 되겠다. 뭐, 긴 말 할 거 있습니까? 얘는 뭐 특별히 푸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맥락을 점검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이 문제. 자, 30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올해의 수능도 아마 30번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시작할게요. Potential explanation, 잠재적인 설명이에요. 부정적인 spillover에 대해서. 이것은 여파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잠재적 설명은 뭐냐면은 single action bias래. single action bias. 이걸 이제 여기서 번역된 걸로만 쓰자면은 단일 행동 현향이라는 거죠. 이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때, 얘들아? 단일은 하나잖아. 하나의 행동을 하고서 갖게 되는 편향. 편향은 치우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 아니야. 약간 치우친 생각, 틀린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하고서 갖게 되는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죠. 분명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단일 행동 편향인데요. 그게 shows that,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situations of uncertainty, 불확실한 상황 아니면 risk, 위험한 상황 속에서 tend to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대. 맞을까? 단순하게 만드는 걸까? 복잡하게 만들까? 얘들아, 1번 잘 생각해봐. 위험에 처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단일 행동 편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까 복잡하게 만들까? 왠지 단일이니까 단순할 것 같지 않아?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가볼게. Focus on a single action. 하나의 행동에 집중한다잖아. 하나의 행동한테 집중한다 형광펜 치고 그러면은 simplify가 맞는 거지. 하나의 행동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만든 게 맞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류가 나는 현상인가 봐요. 그 다음 2번 쭉 가볼게요. does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responding to threat, 위협에 반응하는 소비자들인데요. 예를 들면 잠재적인 환경의 데미지, 위협이라든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같은 그런 위협들에 대응을 하는 소비자들이거든. 환경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에 좋은 영향 미쳐야 되는데 하는 소비자들이야. 얘네는 likely to focus on,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 단일 행동에. 뭐와 상관없습니다. irrespective of, 뭐와 상관없이 whether 뭐인지 아닌지인데 그 취해진 행동이요 is the most effective option. 가장 효과적인 옵션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하나의 행동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행동에 집중한다는 건 역시 단순하게 행동한다는 것이겠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 respective 온 거죠. 병관 배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싱글의 주양을 배치겠습니다. 신경 안 써야 돼. 단순한 사람이야. 그럼 효과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죠, 맥락상.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쓰였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갑니다. The failure. 자, 요거 되게 어렸어. 3번 고른 사람 꽤 있죠? 실패했어. Engage in further or other actions. 추가적인 아니면 그 다른 행동들에 이 사람이 참여하는 것에 실패했어. 즉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느냐? 이 사람이 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할 때 as a result of, 이것 때문에 이거의 결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의 결과죠? Success of the first action. 첫 번째 행동의 성공의 결과로서인 겁니다. 다른 행동을 안 한다. 왜? 첫 번째 행동을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행동 굳이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하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행동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석세스일까 페일일까 어떻게 알아? 생각해 보면은 나오죠, 답이. 왜 나오냐면 얘들아, 이 사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응?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첫 번째 행동만 하고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행동을 한 다음에 다른 행동을 안 하는 이런 맥락은 앞에서의 맥락과 전혀 어색함이 없죠. 아주 자연스럽죠. 그럼 3번도 석세스가 맞는 거야. 너네가 괜히 석세스가 여기 있는데 석세스의 결과로서 페일리어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3번을 고른 친구가 많다는 거지. 그렇게 단순하게 풀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 석세스가 맞다는 걸 뒤에서 좀 더 확인시켜 줄 건데요. 첫 번째 행동을 했어. 근데 걔가 제거해버린 거야. 인지적인 부조화를. 이 dissonance를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느끼기에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아니면 worry, experienced
아니면 걱정인데 경험된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랍니다. 즉, 첫 행동을 했는데 얘들아, 첫 행동을 했는데 첫 행동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가 제거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생각할 만한 요소들인 거죠. 인지 부조화가 있어야 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제거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진 행동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복구시키는 거야. 인지적인 조화를. 인지의 균형, 인지의 조화를 복구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그죠? 첫 행동 잘 됐더니 야 됐잖아, 뭐 더 해야 돼,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거해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야 그럼 복구해야 되나, 아예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No longer need to restore. 그럼 여기까지 흐름이 아주 촘촘하게 잘 짜여졌고 1, 2, 3, 4 중에는 적어도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마 5번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지막 예시 들어볼게. 자, 이 사람들은 인지 그 단일 행동 편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옮길 거래.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구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든다며 환경이 안 좋다, 바꿔야겠다 생각한 거야. 그들의 집에서 너무 좋은 행동이에요, 그쵸? 근데 필 때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런 단일의 행동, 이 행동 하나만 해도 불충분하다고 느끼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단일 행동 편향이 있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해줬지, 여기서 말해줬지, 뭐라고 했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의 행동을 처음에 합니다. 첫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죠. 다른 고려사항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표현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추가적인 행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 될 필요를 굳이 못 느끼는 거야. 이런 맥락이었잖아 얘들아. 이게 단일 행동 편향이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에너지 효율 전구로 옮겼다. 그게 지금 첫 행동인 거예요. 성공했다? 그랬더니 어때? 다른 걸 또 고려해야 돼? 안 하는 거고, 추가 행동 해야 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행동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insufficient가 아니고 sufficient가 나오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네, 정답은 sufficient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어휘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32번 빈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does가 여기 있고요. does,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인 거죠, 결론. 마지막 문장 결론인데, the genes that you were born with, 네가 갖고 태어난 그런 유전자들은 어떻다? 빈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셔야 될 것은 당신이 타고난 유전자의 특징인 겁니다. 유전자란 무엇이다? 빈칸이다라는 부분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쭉 올라가셔서 보시는데 시작부터 예시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정보를 뽑아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첫 문장 갖고 모든 주제가 파악될 정도로의 문제를 주진 않죠.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해석은 되지만 아마 조금 주제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nurture이란 말이 있네요. nurture. nurture는 양육하다거든요. 자, 양육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예, 여러분 그 인증 화면입니다. 네, 모두 다 지금 선생님이 글씨 쓰는 거 보시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시라고 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예, 요 화면 인증하셔갖고 캡처하셔갖고 보내주세요 저한테. 예, 이게 인증 화면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영어 시험은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수능에서 이것부터 써요. 수능에서 지문에 빈출 주제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나왔을 때 눈치를 좀 채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양육하다를 봤을 때 양육하다가 양육하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육? 후천? 바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랑 양육하는 게 있으면 타고나는 건 선천적인 거고 내가 이거를 길러서 자라게 된 거면은 양육인 거잖아. 후천적인 거잖아. 선천과 후천. 그리고 이게 이성적인 걸까? 이것은 감정이 중요한 걸까? 이 두 개의 싸움, 즉 뭐 T와 F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랑 아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것. 이게 다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거라서 항상 수능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뭐 주로 경제 지문인데 정부가 나서야 되냐 아니면은 시장에 맡겨야 되느냐 이런 주제들 참 빈출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양육이 나왔다 얘들아. 양육을 당하면 네가 better able to nurture other, 다른 사람도 다른 존재도 양육을 잘해줄 수 있대. 양육을 네가 잘 받으면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요. 쥐를 갖고 실험을 합니다. 제가 결론부만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빨간색 밑줄 치면서 따라와봐요. 결론부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입니다. 쥐입니다. 펍스는 새끼니까 이 쥐새끼들입니다. 쥐새끼들 born to the inattentive mothers. inattentive는 attentive가 뭐야 얘들아? 잘 돌보는 이야. 돌보는. 근데 inattentive인 거니까 잘 돌보지 않는 거야. 좀 안 챙겨주는 엄마한테 태어난 거죠. But raised by attentive. 근데 잘 챙겨주는 엄마한테 자란 거야. 즉 선천적인 거는 유전자는 약간 엄마가 쌀쌀맞아. 근데 굉장히 다정한 엄마한테 후천적으로 양육이 됐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indistinguishable 하면 구분이 불가능하다죠. 누구로부터? 생물학적인 새끼인데 누구 새끼? offspring입니다. 새끼는 of the nurturing mothers. 걔를 길러주는 엄마. 즉 후천적 엄마죠. 길러주는 엄마의 생물학적 새끼들과 구분이 불가능했다. 무슨 뜻이야? 길러준 엄마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죠. 길러준 엄마가 기른 새끼들이랑 이 새끼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후천의 영향이 애가 원래 쌀쌀맞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다정했다. 선천적으로보다 후천적인 게 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biological offspring nurturing mothers 돌봐주는 엄마, 후천적인 엄마의 생물학적 새끼들인데 얘네가 raised by inattentive 또 쌀쌀맞은 엄마한테서 자라났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들은 자랐죠. neurotic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성체인데 아주 두려움이 많은 성체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친절한 사람이어도 날 약간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기르면은 내가 친절하지 않게 자라난다는 말인 거죠. 그럼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이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었을 때 아, 이 실험의 결론은 뭐구나 라는 말을 내리자면은 유전자 그것은 무엇이다? 후천보다 약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후천이 더 세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답을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럼 4번입니다. 덜한 영향력을 너에게 nurturing 되었어요. 양육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양육보다 약하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33번 가볼게요. 자, 33번도 한번 빠르게 제가 핵심만 한번 짚으면서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빈칸 문장 봐봐요. 그러나 few in short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few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few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한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제가 여기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제와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A 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네가 빈칸에 들어갈 때는 A 한 사람이 거의 없단 거니까 A 하지 않다. A와 반대말이 되는 내용과 들어가야 few가 들어갔을 때 말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다라는 말은 A 하지 않은 게 거의 없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죠? 반대말을 넣어주라는 얘기 아무튼.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좀 보자. instead 여기 밑에 애매하게 남았을 때 우리 읽고 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tend to have uncritical or blind faith 하면은 비판적이지 않은 즉 무지성적인 아니 무지성이란 말을 써도 되나? 비판적인 비판적이지 않은 한국말을 이렇게 안 되지? blind faith 하면은 눈먼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거든. 그리고 나서 often resulting from 뭐로부터 이게 비롯되냐면은 비이성적인 동기와 감정에서 비롯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선생님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비이성적이고 충동, 드라이브, 욕구, 충동을 해석할게요. 감정에서 비롯되고 비판적이지 않고 맹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쫙 인간의 특징을 설명을 했거든. 이거 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뭔가를 생각할 때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에 생각을 별로 깊게 안 하고. 근데 그 앞에 대신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대신해라는 연결사에 대해서 최근에 열심히 배워왔죠. 대신에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이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들어갔어? 주장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비판을 무비판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그럼 대신해라는 말을 쓸 거면 그 앞에는
주장은 똑같이 하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진술 방식만 바뀐다 그랬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 방식으로 하고 뒤에 거는 평서문 플러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맹목적이야 라는 말을 하려면은 그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뭐뭐 하지 않아.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런 부정 표현을 꼭 썼어야 됐다는 거지. 그래야 대신에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해보세요. 대신에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살짝 감을 잡아보자면은 이성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한 번 더 뒤집어야 되잖아. 수 때문에. 그러면은 이성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일단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지금까지 간 거야. 요 포인트 잡아냈어 얘들아. 되게 복잡했지. 근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해줄게. 대신에 때문에 요 앞과 뒷 내용은 똑같은 주제를 말을 하되 다만 여기는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여기는 긍정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해서 똑같은 주장인데 여기는 부정문을 써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해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내용까지는 다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아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만들어내려면 주어가 few 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즉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쭉 올라가서 좀 더 해석을 해볼게. 예를 들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뽕을 뽑아볼까? 자,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비이성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아, 우리 예측했던 바다로 가고 있어. Curious forms of irrational beliefs and behaviors. 비이성적인 믿음과 행동 그런 것들이 아주 의아한 그런 형태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세상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 예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뭔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다 믿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unsubstantiated system,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막 믿어. 점성술 같은 거 믿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연의 충동을 따라가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빈칸에 이성을 쓴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볼까요? excluded from public debate, 대중의 논쟁 전혀 딴소리고요. 진정한 자신감을 이성에서 가지고 있다. 이성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른 선지도 좀 볼게. 가립니다. 판단을. 미신에 대한 판단을요. 그럼 미신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의 주제와 너무나 잘 부합하고 있지만 우리는 글의 주제와 반대를 고르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성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번 안 되고 make peace with ambiguity, 애매함, 의사결정에서 애매함과의 평화를 이룬다. 아, 개소리고 follow their emotion, 감정을 따라간다. 뭐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꾸 감정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주제와 부합하죠. 주제와 부합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반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출 주제 중에 벌써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32번 나왔고 이성대 감성 33번도 나왔죠. 이런 거 계속 왜 이래?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2번에서 선천 후천 나왔고 33번에서 이성 감정 나왔잖아요. 이런 빈출 주제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그래서 만났을 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빈칸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고요. 그러면 순서 하나랑 삽입 하나 하면 되겠네요. 한 3점짜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37번 하나, 38번 하나 하면 되겠다. 3점짜리. 어려웠나?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던데. 자, The Biographies 하면 전기예요. 전기인데 both 둘 다 뭐냐면은 웹. 그러니까 웹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발명자. 그 전기는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예요. 그것은 have played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프레드 확산에 있어서 직선적인 그리고 클리어 분명한 이야기의 확산입니다. 서사의 확산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glorify는 미화시키다예요. 아주 영광인 걸로 포장하는 거야. glorify는 미화시키면서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의 사회 생활을 완전 바꿔버린 그 뉴 시스템. 완전 인터넷 때문에 다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걸 미화시키는 직선적이고 분명한 이야기의 전파에 있어서 그 전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글을 단순화시키시면서 읽으세요. 소재가 되게 어렵죠?
자, 번역하편 치고 if we look in more depth.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는 거야. 뭐를? 또 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야기야. 근데 그 웹의 이야기가 recounted during and after its invention. 그 발명 도중에 아니면 발명 후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recount 된 거야. 자, 상소라다라고 써 있죠. 상술된 겁니다. 그 발명을 할 때 또는 그 한 후에 상술된 거죠.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그걸 좀 더 깊게 보자면 그 줄거리는 not so linear, 그렇게 직선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linear, 단선적인, 직선적인 어떤 선으로 쫙 가고 있는 이라는 말인 건데 그럼 이건 봐봐 얘들아.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 깊게 보면이야. 좀 더 깊게 보면 linear, 즉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엔 얘는 뭐 나왔을 것 같아?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일단 뭔가 깊게 보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 대충 봤더니 직선적인 것 같은데? 이라는 말이 나왔어야 아니야 근데 보니까 깊게 봤더니 직선적이 아니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주어진 문장에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 그래서 A는 속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살짝 어떤 것이 직선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걔는 A의 앞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if we look, 우리가 예를 들면 봐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early account of the web, 이게 포함했던 방식이 아주 복잡한 intertwining을 뒤얽힌 건데요. 혁신적인 거랑 보수적인 특징들이 아주 복잡하게 intertwine, 뒤엉켜 있는 걸 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익숙한 거야. 그리고 figurative한 컨셉트인 거야. 그러니까 음, 익숙한 개념과 비유적인 개념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아주 그리고 잘 알려진 그런 물건들,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치? 그런 방식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이런 패턴, 이런 연관의 패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한 문장이 다 기네요. 그렇죠? We will gain, 우리는 얻게 될 거다. 더 깊은 이해도를. 어떻게 그것이, 그 새로운 매체가 통합되었는가? 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고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식을 보는 거야. 방식인데 초기의 어떤 웹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게 포함하고 있었던 복잡한 방식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잘 깊게 보고 나면은 굉장히 어떨 거라는 거죠? 복잡한 방식이라고 했잖아. 복잡할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보면은 결론 쌤이 단순화 시켜줄게. 뒷 내용 어떻게 나오냐면 컴플렉스, 복잡하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온 거. 그러면서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잘 보지? 그러면 이거 되게 복잡한 거야 라는 말 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해석을 해봤는데 너무나 어려웠을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이. 근데 잘 한번 단어들이랑 뭐 이런저런 의미를 네가 정확하게 구문 독해를 완벽하게 하진 않았더라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다는? 그죠? 얘도 뭐야? 깊게 보면 직선적이 않다 그랬잖아. 근데 좀 더 보면은 복잡한 얘기라고 했잖아. 그럼 직선적이라는 말을 살짝 우리가 느낄 때 지금 어떤 말로 볼 수 있겠어? 아, 혹시 그냥 단순한 내용이라는 거고 이 복잡하다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는 거 내용인 거잖아. 살짝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 걸 볼게. C를 갔을 때 이 이야기들이 강점이 있는데 어디냐면 그 단순함에 있대. 아, 이제 완벽해졌어. 얘는 단순함의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이 두 이야기 위에 A랑 B는 단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C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거다. 근데 둘이 똑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얘는 예시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예를 말한 다음에 예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 A, B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굿. 그럼 이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 예, 아무튼 이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고 A랑 B는 여기서는 이제 심플이라고 표현 안 하고 리니어라고 표현했죠. 리니어이라고 표현했는데 A는 리니어한 거 그리고 B는 리니어이라는 표현 말고 컴플렉스와
deeper이라는 표현을 썼죠. 뭔가 좀 깊고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C에서 이 simplicity라는 단어를 본 다음에 이게 단순하다는 걸 캐치하시면 아 그럼 아까 말했던 그 complex는 simplicity의 반대말이고 리니얼이라는 말은 simplicity의 똑같은 말이었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연결이 되고 아 그렇게 따지면 A는 단순하지 않다. B도 단순하지 않다. C는 단순하다는 내용인 거니까 C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단순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그 시작은 여기 but A였겠구나. 그리고 그 예시를 B에서 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C, A, B로 순서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 심플링입니다. 단순화를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하려고 하시면 계속 하려고 하시고 노력해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비브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38번 문제 해설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38번에서과 디스 테크놀로지스다가 삼각변 쳐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바로 선제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선제 추론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하지만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however는 중간에 있어도 먼저 시작. 자, 하지만 we believe는 믿는다. 우리 마켓과 political force들이 하면은 시장 세력, 정치 세력들을 말하는 거. force는 힘 그리고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얘가 will prevail, prevail 하면은 만연하다, 널리 퍼지다라는 뜻인데 아주 멀리 퍼져서 이긴다는 뜻이야. 우세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과 정치 세력이 이겨버릴 거라고 우린 믿고 그리고 will demand, 요구할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동사가 연결되고 있고요. 뭘 요구하냐면 benefit, 혜택인데요. 어떤 혜택이냐면 이런 기술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우린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하지만을 통해서 역접이 되고 있고요. 시작이 하지만 우린 믿는다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근데 하지만 시장 세력과 정치 세력이 시장 정치라고 할게요. 얘네가 어, 이긴다고 했고 이겨서 뭐 할 거라고? 이 기술들. 자, 그럼 이 기술들이 뭔지 어떤 기술들인지 좀 우린 글 읽으면서 아셔야겠죠? 이 앞에는 어떤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선제 추론에서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술들이 제공하는 benefit, 혜택들을 눕혀볼게요, 살짝. 네, 혜택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요구해 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내용이 나왔어. 하지만 우리는 시장 정치 세력이 이겨서 이 혜택들을 다 요구할 거라고 믿어.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선제 추론 좀 해보자면 요 앞에는 이 기술들, 이 어떤 기술들인지 모르지만 이 기술들의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이 기술들이 제공하는 혜택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왔어야 하지만 시장 정치 세력이 결국 이겨서 이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갈게요. 앞에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거란 뉘앙스가 풍겨야 그 이후에 하지만 결국 요구해서 이겨서 그런 혜택을 요구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선제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얻어낸 내용, 선제 추론 통해서 얻어낸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논리적인 단절을 딱 뽑아내기는 어려운 글이었어요. 그럼 단절을 뽑아내기 어려울 때는 우리 어떻게 표기를 했죠? 선생님이 이번에 리포트에도 딱 정리해드렸는데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밑에 글에서 1번일까? 여기 사이가 단절된 건가? 여기 사이가 단절된 걸까? 이런 걸 찾지 말고 이런 걸 찾았을 때 단절된 부분이 없으면 주어진 문장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심플링 시켜가지고 얘가 그래서 뭔 얘긴데 뭔 얘기냐? 단순화라는 건 무슨 소리다? 이래서 무슨 뭐에 대한 글인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글 쓰는 입장이 뭔데? 아이디어, 소재와 아이디어를 잡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앞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인류가 정말 원하나요? 컴퓨터인데 어떤 컴퓨터입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컴퓨터 원하냐는 거죠. 여기서 살짝 선생님 배경 지식 설명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AI가 운전하는 거 그 자동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차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기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모든 곳에 상용화되진 않았잖아. 이 기술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타고 다니진 않잖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몰고 이렇게 믿기는 게 지금 자동차입니다. 가고 있다 쳐봐요. 이 방향으로. 근데 가고 있는데 이게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거 건너 여러분도 이제 이거 뭐야? 여러분들 지나가도 되는 상황이라서 쭉 가고 있었단 말이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딱 태우고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에서는 어떤 소년이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서 있다 쳐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둘이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쭉 가면은 이 할머니와 소년은 잘 못 봤어. 쭉 가면은 둘 다 쳐. 둘 다 치게 되는데 그래서 차가 방향을 틀어버릴 거야. 왼쪽으로 틀면 할머니를 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틀면 소년만 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AI한테 우리는 어떤 인풋, 어떤 입력을 넣어야 AI가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 할머니를 쳐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는 많이 사셨으니까 소년이 살 차례입니다 이러면서 할머니를 치는 경우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는 이 지구에 기여한 바가 많지만 소년은 기여한 바가 없다. 어린 놈의 새끼 하면서 소년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아주 주장이 치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둘 중에 생명의 경중을 따질 수 없으니 랜덤으로 가자. 그래서 할머니 받을까 소년 받을까 AI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AI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요. 결국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영어 독해에 있어서는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만 해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같이 길러주기 위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중요한 질문, 그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경고했대. 인간이 abdicating responsibility to machines. 기계에다가 책임을 abdicating 뭐 하고 있다고? 양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대요. 야, 다 기계가 알아서 해. 야, 모르겠어. 난 복잡해. 안 생각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러면 1번 다음 문장 한번 봐봐요. 왜 이래. 영화와 매거진, 잡지들은 채워지고 있는데 futuristic fantasy, 미래 환상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위험하대.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 한번 표시해 봅시다. 위험하다고 했어. 위험. 뭐가 발달된 형태의 진보된 형태의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자, 그럼 1번 다음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1번 다음 문장에서는 AI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거죠. 위험하다고 했잖아. 위험. 야, 이거 AI 마음대로 맡기면 안 돼. 얘네 좀 위험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안 돼. 이런 거야. 이번 다음 문장 가봐. 이 기술들은 easier to modify, 변형시키기가 더 쉽거든. 언제? 그들이 become entrenched, 뭐래? 단단히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걔네 완벽하게 지금 AI가 자리 잡기 전에 걔네를 좀 바꿔야 할 텐데 이런 말인 거야. 이것도 무슨 뜻이야? AI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므로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3번 갈게요. However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이고요.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흐름 바뀌나 봤더니 종종 불가능하대. 뭐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야. 그 영향력을 새로운 기술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술이란 AI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맥락에서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 사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Until well after it has been widely adopted. 그것이 아주 널리 채택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AI를 쓰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라는 말은 아직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1, 2번, 3번 앞에 다음에 나온 문장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아직 좀 danger,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마이너스 관점인 거겠죠. 4번 문장 가볼게요. 근데 어떤 비평가들을 생각하기를 therefore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Humans should act in a very cautious way. 자, very cautious way 밑줄 칠게요. 그리고 give up도 밑줄 칠게요. 자, cautious 조심하라는 거고요. 조심하라는 거는 아직 AI에 대해서 못 믿고 있는 거.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give up, the development of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 AI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 위험하다고 말했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강조한 거예요. 4번까지도 계속 AI에 대해서 AI 기술에 대해서 뭔가를 좀 못 믿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내용이겠고요. 5번 다음 문장 가면은 does 동그라미 치고 가겠습니다. does 그러므로 그럼 지금까지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AI는 아직 믿을 수 없음으로가 되겠고요. incumbent on anyone 누구에게든지 incumbent
의무라는 거고 어떤 누구에게입니까? With a stake in this technology. 이 기술에 있어서 stake 몫을 즉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AI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다. 뭐가? Address head on. head on은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the task of implementing 실행시키는 거야.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이 기계가 똑바로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작업 있죠. 그거를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게 바로 이 AI 관계자들의 할 일이다, 의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다루는데 시행시키는데 근데 컴퓨터에서 하고 로봇에서 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기계들이 똑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게 AI 관계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뉘앙스 봐봐. 논리적 단절이 일단 있냐 생각해보면 사실 없긴 해요. 왜?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주게 글 내용을 1번 다음 무슨 내용이었어? AI 위험해요. 2번 다음 뭐 내용이었어? 위험하니까 얼른 바꿔야 돼요. 걔네가 자리 잡기 전에 3번 내용 뭐였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위험해요. 똑같은 얘기라고. 4번 다음도 봐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위험한 기술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라고 말했다. 5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5번 다음부터는 이 위험하니까 그러므로 이 기술 관계자들이 걔네가 일 똑바로 할 수 있게 처리해줘야 돼요, 어드레스 해줘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1, 2, 3, 4, 5를 양옆으로 봤을 때 전혀 논리적 단절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 지금 일단 그래요. 그러나 이럴 땐 우리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주어진 문장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주어진 문장은 무슨 말하고 있었어? 시장 정치 세력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길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겨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이 기술들이 제공해준 혜택을 요구해낼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했고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은 뭐겠어? AI 그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AI 기술. 그럼 무슨 소리냐? 이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못 믿게 되는 뉘앙스가 제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고 그 내용이 1, 2, 3, 4인 거죠.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선제출하했던 내용 일단 맞아 떨어지고 주어진 문장에 좀 더 집중해보자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의 요약은 이거죠. 시장 정치 세력이 좀 나가서 이겨가지고 이 기술들이 준 혜택을 좀 이제 받아내자라는 건데 AI와 대립시켜서 봤을 때 시장 정치 세력은 인간들을 아마 말하는 거겠고요. 이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 AI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혜택 이런 것들일 텐데 그 내용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5번 앞에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즉 4번까지는 그게 좀 회의적이었다고. 야 위험하잖아. 조심해야 돼라는 말 했다가 5번 다음부터 한 부분은 그래서 의무라고 했어.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4번 앞까지는요. 아 미안. 5번 앞까지는 약간 회의적이었다가 5번 다음부터는 뭔 말이냐면 그래서 한번 잘 해봐. 잘 어드레스 해봐. 그걸 하는 게 또 그 관계자들의 일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장은 바뀐 적이 없지만 논리적 단절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어진 문장에 지금 집중을 해보자면 주어진 문장은 적어도 1, 2, 3, 4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 문제는 5번이었던 거예요. 네, 충분한 답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나는 죽어도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할 것 같다,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신 분은 또 따로 질문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증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주말에 봐요.